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발표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활동가이시죠. 구태희 선생님께서 세 번째 발표 주제는요, 현장에서의 청소년 활동가의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구태희 선생님의 닉네임은 굿데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태희 선생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소개받은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굿데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굿태희를 빨리 발음하면 굿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굿데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마 김찬현 변호사보다 더 발칙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들 감안하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4월이었죠. 이제 대한민국이 다 울음바다에 떨어지고 모든 친구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모든 국민들이 무능한 정부나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길거리를 나오고 시민들도 나왔었죠.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제 어떤 침묵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도리어 정부는 청소년들을 강화문에서 잡아갔습니다. 너희들이 뭘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리고 요즘 들어 뭐 어버이라든지 다들 잘 보셨죠. 오뎅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뭐 어떤 정치인은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 잊어버리자라는 식의 발언까지 하던데요. 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느끼고 있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너무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너무도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요즘 들어 감시와 통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활동 신고제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는 조금 답답한 거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해병대 캠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고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 자체가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영업하고 있고, 아까 임규 군이 얘기했지만 여전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고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여기 진흥원분도 계신 걸로 아는데, 네, 그 신고제를 들여다 보면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또 많은데요. 뭐 종교나 또는 뭐 부모님이 참가하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참가를 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요. 그러면 거기는 안전한 것인가? 라는 반문을 계속 하게 되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는 뭐 시행령 내려서 14시간 연수받은 사람에 한해서 뭐 체험활동을 하고, 또 소방서에서 뭐 이런 교육을 받아야지 1박 2일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서 다들 힘든 거 아시잖아요. 소방관들 바빠 죽겠는데 다들 불러와 교육시켜요. 그럴 시간에 소방관 안전부터 준비부터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안전한 것인가? 수련시설에서 종합평가 봐서 최우수 받고 우수 받았다고 거기 가서 활동하면 다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고속도로 가시다가 보면 청소년은 우리의 뭐 주역, 뭐 미래, 뭐 꿈과 희망 이런 얘기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되게 많은 곳에 서 있습니다. 뭐 입간판이 크게 뭐 여성가족부나 이런 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거에. 저도 이제 청소년 시절이 있었지만 청소년을 왜 항상 미래라고만 얘기하지? 왜 같이 지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네. 혹시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까 김찬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난 너를 존경해라고, 존중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어가 의식을 저는 규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어 하나 쓸 때마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청소년 활동을 할 때 어른들이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뭐 니네들이 뭘 안다고 정치 얘기를 하느냐.
저는 속으로 항상 생각했었죠. 머리 피 마르면 죽는데 니나 잘하지. 속으로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청소년들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여기 청소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 왔었고 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또 불편한 얘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청소년 특별회의라는 거가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청소년 특별회의가 2014년도에 주제가 안전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안전센터인 거죠. 네. 근데 그 안전센터를 제안을 청소년들이 과연 한 것인가? 이미 여가부에서는 9월달에 예산 책정 다 해놓고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특별히 9월달에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논의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여가부는 이제 발표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제안한 거 80 몇 %씩 실행하고 있다. 도대체 뭐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 동원되는 거 아닌가? 네. 저도 청소년 특별회의를 했었는데요. 네. 저도 참여위원회도 했었고 운영위원회도 했었지만 그런 광경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야 이거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포장하고 네, 진행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에 한 소년이 트위터를 올렸었죠. 그 트위터에 되게 짧은 두 문장이 온 독일 사회를 달궜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이 곧 18살이 되는데 세금, 집세, 보험 등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시나 이런 시를 분석하는 능력은 되게 강하다고. 근데 그것도 4개 국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정책을 비꼬은 건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청소년이 한 얘기를 가지고 온 국민이 정치인들이 교육부가 나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우리가 청소년들이 자꾸 미래 주역이 아니라 현재에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청소년 판을 좀 만들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평이라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과 청소년들을 고민을 같이 저희 센터지기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앞에 떡볶이 집에 또는 식당에 가서 우리 센터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들과 만나고 세대와 경계가 없이 끊임없이 만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 청소년들을. 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판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저는 사회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관순 누나는 16살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4.19, 5.18, 6.월항쟁, 부마항쟁 다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됐었고 뭐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 뭐 사회참여 대회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되게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가보셨나요? 거기에 원래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먹게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한 친구가 집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가로등이 꺼져 있었답니다. 며칠 동안. 불이 나간 거죠.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우리 동네에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 불이 들어왔답니다. 그 친구는 그 통화 몇 초 만에 자기가 한 게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을 우리 마을에 내 불을 내가 만들었어.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조금 힘든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한 얘기들이 막 뒤죽박죽인데 제가 써놓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들이 1년이든 10년이든 똑같은 처우, 그리고 무기계약직,
네, 이런 것들의 처우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되게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청소년 활동을 제가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었습니다. 나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고, 분명 우리 청소년 판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뭐 경제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뭐 정책적으로나 되게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싸워야죠.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건 얼마 안 됐는데요. 자격 연수를 갔더니 한 시설의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많은 청소년 시설들이 수익 사업 한다. 힘들면 좋은 데 가라. 국립을 가든지 성남을 가든지 수원을 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오늘 듣는 순간 완전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동네는 뭐 다 죽으란 얘기인가? 다른 데 있는 청소년들은 뭐 청소년들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지금 곧 청소년 지도사가 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지? 너무 화가 좀 났었는데요. 진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물론 국립 좋습니다. 성남 잘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활동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동네, 내가 있는 동네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인천 동구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폐쇄되고, 뭐 남양주도 쉼터가 돈이 없다고 폐쇄되는 지자체 행포들이나 갑질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시설들이 위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눈치 보느라 얘기를 잘 못하시는데 네, 그래도 싸울 땐 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막 얘기에 뒤죽박죽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돈에 움직이지 않는 저희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되게 젊은 시절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가끔 보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네, 구청이랑 시랑 의원들이랑 친해지면서 네,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물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또 정책적으로나 다른 방향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까 폐쇄 문제나 이런 쉼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는 당연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많은 청소년 지도사들이나 청소년 활동가들이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받고 힘을 내고 또 그 힘에 또다시 활동을 하고 매일같이 야근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그 에너지를 또 나의 에너지로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그런 갑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큰 기관에서 뭐 얘기하지 말라. 아이 너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활동 신고제 막 한창 있을 때 네, 큰 기관에서 이거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함구령 내리고 얘기 못하게 하는 상황을 제 친구로부터 들었었고요. 그런 일들은 꼭 여러분들이 여기 높으신 분도 많으신데 그죠? 센터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절대 네,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은평에서 활동한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운 게 저희 센터장부터 저희 모든 직원들까지 동등한 평등한 구조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같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뭐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지만 또 금방 풀기도 하고 그런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이제 또 친구들을 만나는 고민들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되게 많은 활동가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모든 저희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는 큰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자격연수 갔다가 청국 노동권에 관련돼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하나의 실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 근처에 편의점들 다 있으시죠? 편의점 가셔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최저시급 얼마 받는지. 그리고 만약에 올해 최저시급이 5,880원인데요. 혹시나 최저시급을 못 받는 곳이 있다면 네,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A4에다가 여기는 최저시급을 못 받는 편의점이다라고 쓰시고 1인 시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태희였습니다.